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리눅스 1. 요거 제가 잘못됐네요.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 이제 3-3이죠. 그죠? 예, 이렇게 바꾸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리눅스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그냥 양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그렇게 설계를 못했던 부분이 제가 좀 있었네요.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막 PPT가 60장이 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했고 다시 이제 요거 그 다음부터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이제 뭐 확인 문제까지 풀면서 끝을 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트워크 명령어부터 지난 장에서 배웠던 게 리눅스 명령어, 그리고 리눅스 명령어하고 또 뭐 파일 시스템, ext, 2, 3, 4 이런 것들에 대한 등등, 그리고 쉘의 개념이나 뭐 디렉터리 구조, 그죠? 그리고 리눅스의 계정 관리, 뭐 권한 관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 명령어들도 배웠고 텍스트 명령어도 배웠고 그리고 정규 표현식 관련돼서도 봤고 그리고 네트워크 명령어까지 우리가 봤고 이제 리눅스 종료 명령어까지 우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내용이 남아요. 이제 이번 시간에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역시 명령어 쪽에 조금 더 살펴보고 이제 VI 편집기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이제부터 그런 것들도 시험에 잘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6절이죠. 그죠? 6절이고요. 6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프로세스에서 데몬 프로세스가 있어요. 데몬. 데몬이라고 하는 우리 툴도 있죠. 그죠? 예.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뭐예요? 데몬은? 그쵸. 데몬은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데몬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라는 거는 알잖아요.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한 개의 프로세스가 생기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그 프로세스 안에서 또 작업 단위로 여러 개의 일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또 스레드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데몬이라는 놈은 데몬 프로세스라는 놈은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도 않았어요. 실행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실행시키지도 않았는데 백그라운드에서 뒤에서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레드도 데몬 스레드라는 것도 있고요. 프로세스도 데몬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프로세스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사용자에 의해서 혹은 운영 체제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로딩 올라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프로세스는 메모리를 점유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실행을 하죠. 그죠? 그리고 프로세스를 실행한 사용자가 직접 실행할 수도 있고 리눅스가 부팅이 될 때 알아서 자동으로 실행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윈도우나 똑 마찬가지예요. 예. 만약 리눅스가 부팅될 때 실행이 된다면 그것은 이니셜라이즈 프로세스, 즉 이니 프로세스가 기동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이닛이 이제 최초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사용하고 리눅스 운영 체제가 뭐죠?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팅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프로세스가 바로 이닛 프로세스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데몬 프로세스란 리눅스 서버가 부팅될 때 백그라운드 뒤에서 그죠? 뒤에서 실행되고 있다가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대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프로세스를 이렇게 실행을 작업 관리자를 통해서 보면 내가 실행시키지 않았어요. 내가 실행시키지 않았는데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데몬이에요. 데몬 프로세스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다가 이제 클라이언트 요구가 뭐 예를 들어서 CPU 스케줄링 하는 프로세스도 있고요. 뭐 익스플로러라는 것도 있고 뭐 등등이 많아요. 예. 뭐 한번 간단하게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죠? 오라클 이거는 제가 실행을 안 시켰어요. 근데 이거는 서비스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오캠 이건 제가 이 구글, 카톡, 파워포인트 이런 거는 제가 실행시킨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서비스 호스트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서비스로 지가 알아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실행시키지 않은 것들이 참 많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비로소 이 데몬 프로세스가 이제 확인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사용자가 요청하는 것을 받아준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PID라는 것도 나오죠. 그죠? 이게 바로 프로세스 아이디입니다. 이건 유니크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시스템 되어 있죠. 이 시스템이 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이런 SVC 호스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우리한테 우리가 무언가를 지시를 내릴 때까지 요청을 할 때까지 그냥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데몬 프로세스의 종류를 좀 보면요. 스탠드 얼론 해가지고 스탠드 얼론 홀로 일어나다 뭐 이런 뜻으로 자 백그라운드에서 항상 실행되고 있으며 클라이언트한테 서비스를 요청받으면 즉시 처리를 수행하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스탠드 얼론 방식입니다. 그리고 INETD 방식은 메모리에는 상주하지 않고 슬립이라고 우리가 있는데요. 슬립은 일시정지라는 상태를 의미해요. 일시정지 상태인데 그래서 메모리를 처음에는 잡아먹지 않고 자고 있다가 일시정지 상태였는데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비로소 얘는 깨어나서 웨이크업이죠. 그죠? 웨이크업에서 깨어나서 되어서 서비스를 수행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속도적인 측면은 스탠드 언론이 빠르겠죠. 바로 실행을 하니까. 근데 INETD 방식은 백그라운드 메모리에 하지 않고 있다가 사용자가 요청을 딱 했을 때 슬립에 있다가 깨어나니까 기능은 똑같을 값이라도 얘가 속도는 조금 느리겠네요. 그런데 둘 다의 장단점이 있어요. 뭐 백그라운드에서 항상 실행되고 있는 것들은 아주 작은 그러니까 메모리 양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 그러한 프로세스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덩어리가 굉장히 큰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상주하게 되면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메모리가 뻑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실행이 되더라도 또 굉장히 느리겠죠. 왜냐? 우리가 배웠다시피 가상 페이징 기법을 이용을 해서 또 다른 곳에 메모리 영역을 할당을 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보조 기억 장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요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을 섞어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세스 모니터링이라는 것을 한번 보면, 자, PS가 프로세스의 약자예요. PS 명령어는 프로세스 상태 정보를 확인하는 명령어이고요. PID 아까 전에 윈도우에서도 봤죠? 그죠? PID 해서 1, 2, 뭐 어쩌고 돼 있고요.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에는 부여되는 프로세스 ID를 의미해요. 이건 유니크한 값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UID는 유저 ID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리눅스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리스트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PS하고 -EF라는 옵션을 줬다. 그죠? 예. 그리고 뭐 있습니까? init 프로세스는 리눅스 부팅 시에 기동되는 데몬 프로세스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init이 올라와 있고, 뭐 나머지들이 이렇게 등등등등 올라와 있죠. 그죠? 예. 이렇게 PS하고 -EF 옵션을 주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파워쉘에서는 못 보지 싶은데요. 파워쉘에서 한번 볼까요? 관리자로 실행을 해서 여기에서 PS -EF 안 나오죠, 그죠? 예, 여기 명령어가 맞지 않은 거예요. 예, 안 돼요, 윈도우에서는. 이거는 리눅스 기반의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보는 그런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됐죠? 예. 그 다음 보죠. 자, 그 다음에 PS3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프로세스 트리 이 뜻이겠죠. 그죠? 트리는 우리가 앞에서도 이런 용어를 배웠죠. 트리는 한 뿌리에서 두 뿌리, 세 뿌리, 네 뿌리 이렇게 넓어질 수도 있고, 또 밑에 뿌리가 또 이렇게 넓어지는 이렇게 경우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중앙 집중식이다라고 해서 관리가 편리하죠. 이렇게 되면. 그죠? 예. 요러한 차제가 아니고, 요러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게 트리죠. 그래서 PS3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상태를 트리 형태로 출력하는 명령어이다. PS3 명령어는 프로세스의 부모, 자식 관계를 보여주는 명령어로, 요게 중요한 거예요. 프로세스를 트리 형태로도 출력하고, 그리고 프로세스의 부모 자식 관계를 보여주는 프로세스로 프로세스 상관도를 표식을 한다. -n은 아시다시피 넘버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ID 순으로 이제 넘버링해서 순서로 정렬을 하고요. 그리고 -p P는 프로세스명과 PID도 같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번 보시면 PS3라는 명령을 쳤고요. init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우리가 얘가 뭐 리눅스를 실행되게끔 만들 때 이 init이라는 initialize라는 init 요 파일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init은 모든 프로세스의 최고 프로세스예요. 모든 프로세스. 얘가 다 초기화를 다 잡아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네트워크 매니저도 있고, 뭐, 칼라디, 뭐, 크론, 뭐, 이런 것들 여기에 다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볼 때, 또 여기서
부모 프로세스예요. 이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부모 자식이고 또 이거하고 부모 자식이고 또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또 부모 자식이고 부모 자식이고 요거하고 또 요거가 부모 자식이다. 또 요거하고 요거 또 부모 자식이다. 이렇게 계층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눈에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슨 명령어? 그쵸? PS3라는 거예요. tree. 그래서 옵션은 -n을 하면 PID로 정렬을 해주고 -P는 프로세스 명하고 같이 출력을 해주는 거고 일반적으로 PS3라고 이렇게 치면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트리 형태 그리고 프로세스의 부모 자식 관계를 보여줘서 상관도를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예.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역시 프로세스 모니터링의 명령어 중에서 탑이라는 게 있어요. 탑은 리눅스 시스템에서 시스템 자원, 리소스, 시스템에 대한 리소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CPU의 사용률 혹은 메모리 사용률 혹은 실행 중인 프로세스 리스트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행하는 중에 명령어를 입력해서 추가 기능도 실행할 수가 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탑은 뭐예요? 시스템 자원을 모니터링을 한다. 우리 윈도우에서는 작업 관리자에서 이제 보면 CPU 사용률이나 메모리 사용률, 실행 중인 프로세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리스트 우리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탑이라는 것을 이제 실행을 하니까 여기에 보시면 CPU 및 메모리 관련 정보가 나오고 있죠. CPU 퍼센트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 그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스왑 이거는 이제 서로 바꿔가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남은 프리 이만큼 여유 공간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좀비 프로세스들 뭐 그리고 지금 현재 타스크 띄고 있는 거는 122개가 있고 러닝은 몇 개예요? 예. 러닝은 1개, 121개는 슬리핑 한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지금 실행 중인 프로세스 목록이다라고 한 것은 여기에 PID가 이렇게 있죠.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유니크한 거고요. 소유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프라이어리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지금 이렇게 잡아 놓은 거고 그리고 이러한 거 우선순위 정보 잡아 놓은 거고요.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실행이 되어 있는 형태가 여기서 커맨드 명령어잖아요. 그래서 뭐 Vbox 클라이언트라든지 뭐 그놈 터미널 그리고 뭐 많네요. 그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자원을 우리가 지금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는 게 OS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탑이라는 명령어로 우리가 메모리를 CPU 사용률이나 메모리 사용률 그리고 실행 중인 프로세스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예. 됐습니까? 예, 이 탑, PS3, 그리고 PS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프로세스 관련된 명령어들이죠. 예.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우리가 VI 편집기 이제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참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옵션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옵션을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확인 문제나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거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은 정리를 해서 이제 그거를 유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문제들에 있는 옵션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뭐죠? 학습을 조금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옵션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그걸 다 외울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자, VI 편집기는 VI는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에디터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파일이 있어요. 파일이 있으면 그게 이제 문서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서 파일이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VI 편집기로 열어서 우리가 명령 실행 모드와 입력 모드로 나누어서 각각 입력도 하고 실행도 시키고 이렇게 돼서 하나의 내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모드와 그리고 명령 실행 모드로 나누어지고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입력 모드는요. 문서를 입력할 때 우리가 뭔가를 칠 때 이 문서에 대해서 내가 내용을 기재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요. 명령 실행 모드는 편집된 문서를 저장하고 취소 등의 명령어를 실행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예요? 문서 열어놓고 일단은 전부 다 실행 모드가 아니라 입력 모드로 바꿔놓고 뭐 우리가 쓰겠죠, 그죠? 그래서 입력 모드가 되려면 A, L, O를 입력을 하면 입력 모드로 전환이 되고요. 다시 명령 모드로 전환하려면 ESC 키를 입력을 하면 돼요. 알겠죠? 뭐라고요? AIO고 그리고 다시 명령 실행 모드로 돌아갈 때는 ESC 키를 입력하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입력 모드는 뭔지 알겠죠? 입력 모드는 말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명령 실행 모드는 편집된 문서를 저장을 하거나 취소를 하고 싶을 때 명령 실행 모드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에 관련된 명령어가 입력 모드가 되려면 L, O, 그죠? A, L, O, 그죠? 그리고 실행하려면 이제 실행 모드로 바꾸려면 ESC 키를 입력하면 된다. 또 명령 실행 모드에서 명령어를 입력하고 실행을 하려면 콜론, 역슬러시, 물음표를 입력을 하면 명령 실행 모드에서 또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한번 보죠.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vi 명령어를 통해 서 편집기를 열고 있는데 limbest.txt를 파일을 만들면서 vi 편집기를 실행을 했어요. 그죠? 실행을 하고 나서 limbest.txt가 지금 열린 상태고 vi 편집기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vi를 실행하고 a i네요. 이거 제가 왜 또 잘못 쳤죠? i인데 i입니다. 바꿀게요. A, O 중에서 하나를 누르면 이렇게 입력 모드가 돼 가지고요. 입력 모드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다시 ESC 키를 누르니까 다시 뭐죠? 명령 모드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입력 모드가 되면 뭐 글을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명령 모드로 전환하려면 ESC를 눌러라라고 VI 편집기에서 limBest txt 파일에다가 이렇게 입력 모드로 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콜론이 왔다, 그죠? 콜론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실행하는 거.
명령 실행 모드에서 명령어를 실행하고 명령어를 입력하고 실행하려면 콜론이나 역슬러시나 물음표를 하라고 했어. 그래서 콜론하고 W, Q를 누르니까 자, 입력하겠다라는 명령을 입력하겠다라는 의미이고 W는 저장하라는 거죠. 라이팅 하라는 거고 Q는 퀴트죠. 그래서 종료하라는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이해 갑니까? 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단지 VI에서 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 I, O 중에서 하나를 누르면 이제 입력 모드로 이렇게 바뀌고 다시 ESC를 눌렀을 때 실행 모드로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입력 모드에서 이렇게 글자 다 적었고 내가 이제 마치고 싶어. 그러면 콜론, 물음표, 슬러시 등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WQ를 하면 저장하고 종료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VI의 입력 모드는 I 커서 위치에서 입력 모드로 그래서 입력 모드로 변경이 되고 A는 커서 위치 우측 한 칸에서 입력 모드로 변경이 되고 O는 커서 바로 아래의 줄을 만들고 끼워 넣을 때 이제 입력 모드로 바꾸는 그래서 A, I, O에 대해서 내용이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I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안 쓴 지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그래서 I를 이용을 하면 커서 위치에서 바로 입력 모드를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서는 I가 제일 많이 쓰이죠. 예. 자, 이거 잠깐만요. 제가 잘못 입력을 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설명하다가 잊어버리면 또 못 칠 것 같아서 또 까먹고 안 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미리 좀 바꿔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AIO 입력을 하면 입력 모드로 바뀌는데 I가 바로 커서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VI 편집기 할 때는 명령 모드와 실행 모드가 있고 거기 안에서 실행 모드, 명령 실행 모드에서는 실행하려면 요 세 가지 코드 특수 문자를 입력을 해서 명령어를 치면 되더라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보죠. 예. 자, VI 저장 명령어가 이렇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w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잘못됐네요. 이게 콜론인데요. 콜론 W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일 저장이고요. 그리고 콜론하고 여기에다가 W를 하고 물음표를 찍었어요. 그죠? 이건 무조건 저장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콜론하고 30, 60, W 하고 new 파일 해서 30펜부터 60펜까지는 new 파일로 저장을 해라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30, 60, W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래 연산자 이름에서는 우리는 이건 쉬프트 연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기호로 이렇게 하면 30펜부터 60펜까지 지정된 파일에 추가를 하는 거예요. 지정된 파일에. 그리고 콜론하고 W하고 퍼센트 .new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현재 버퍼 파일명을 파일 new로 저장을 한다. 그 다음에 Q는 VI를 종료하고 EX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실행 모드로. 그 다음에 콜론 콜론 맞죠? 콜론 파일 1 E 파일 1 VI를 종료하지 않고 파일 1을 편집을 하는 것이고요. 에디트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콜론하고 R new 파일 해서 new 파일의 내용을 현재 파일에서 읽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콜론 N 현재 파일을 편집 그죠? 그리고 E 콜론하고 E하고 물음표 느낌표 현재 파일을 마지막으로 저장된 상태로 되돌리는 거고요. 그리고 샵 E하고 샵이 있는 것은 파일을 번갈아 가면서 편집을 하는 거. 그리고 콜론 VI 그래서 실행 모드에서 또 다른 VI를
호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많아요. 저장하는 명령어만 해도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인간적으로.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실습이라면 우리가 쳐보면서 익숙해지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되기는 하겠지만 이해가 되면서 좀 손이 익숙해지면 이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손이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뭐 이게 뭐 사회도 아니고 다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VI 저장 명령어 중에서 다음 중 뭐 어떠고 저떠고 하고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 중에서 몇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걸 위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게 많이 나오는구나 이게 많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한번 나왔던 문제가 또 다음에 똑같이 나와요. 약간 막 말을 비틀어서 문제는 기출 문제들을 보면 대다수 형태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W가 한 요 정도만 콜론 W는 파일을 저장하는 거지 라이팅을 하는 거지라고 하는 거고 Q는 VI를 종료하고 실행 모드로 전환하는 거다. 요 정도 두 개 정도는 가지고 우리가 보자 이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야 우리가 뭐 대충 보면 아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잘 몰라요. 저도 이런 거 솔직히 잘 몰라요. 예. 그래서 필요하면 저도 찾아서 보고 이렇게 한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이것보다 더 긴 명령어들이 목록들이 쭉쭉 나와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많죠. 이렇게 많아요. 이거 다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냥 단지 저장 명령어에 뭐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출 문제에 어떻게 나왔다.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알겠죠? 예. 벌써 30분이 넘었군요. 여기까지 VI 저장 명령어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두 번째 강의로 VI 이동 명령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